자, 브롤스타즈와 라이즈 오브 킹덤까지는 모두 120Hz를 지원해 주고요. 다만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사용해 봤는데요. 출시 초기부터 품질 문제도 있었고 개선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사용기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갤럭시 노트 8부터 내려온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6.9인치 19.3:9 비율이고 다이나믹 2X 방식의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펀치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고요. 1200만 화소죠. 이 화면 뒤쪽에 근접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과 다르게 스피커 홀이 상단에는 없고요. 디스플레이와 프레임이 만나는 지점에 정말 얇은 틈이 있는데요. 여기에 스와브와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양쪽에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가 적용이 되어서 강도를 한층 더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품 액정 보호 필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정말 편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단부는 전작과 달리 스피커와 S펜 수납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무게는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208g의 무게가 장시간 들고 있을 때는 부담이 많이 되죠. 특히 누워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할 때 상당히 무거운 편이고요. 여성분들은 구매하기 전에 참고하셔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후면을 보면 브론즈 색상을 정말 고급스럽게 잘 적용을 한 것 같고요. 마감 자체도 유광도 그렇다고 무광도 아닌 것이 오묘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삼성에서는 이것을 헤이즈 마감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이 보호 필름 때문에 약간 좀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보호 필름이 없는 여기 측면을 보면 완전 유광이 아니죠.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새로 구매하시면 원래 이 붙어있는 보호 필름을 떼지 마시고요. 그대로 붙여놓고 쓰시면 후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카메라가 출시 초기에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카메라 습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요. 심지어 샤워할 때도 동영상을 보면서 하는데도 습기가 차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카톡티가 정말 태산 같아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고요. 생폰을 그대로 사용하면 카메라 부분의 손상이 가장 먼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누르면 덜거덕 거리는 소리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용한 도서관 같은 데서는 사용 못할 것 같고요. 특히 S펜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놓고 필기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많이 흔들립니다. 다행히 갤럭시 S21부터는 카톡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케이스를 정품 케이스를 착용하고 하시면은 수평이 맞기 때문에 필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IP68 방수 방진과 무선 충전 공유 기능도 그대로 지원이 되고요. 자, 다음은 실사용성입니다. 동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화면 크기가 7인치에 가깝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습니다. 꽉 찬 화면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잘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본 영상으로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동영상 향상 기능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도 선명한 화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특히 화면 재생률 표시를 켜고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이 120Hz를 지원을 해 주는지 알 수 있고요. 일단 배틀그라운드는 지원을 잘 해줍니다. 로딩 할 때나 본 게임을 할 때도 지원을 정상적으로 해주고요. 자, 브롤스타즈와 라이즈 오브 킹덤까지는 모두 120Hz를 지원해 주고요. 다만 SOS 같은 경우는
APFI에 따라 120Hz와 60Hz를 번갈아 가면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은 60Hz를 지원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 2020년 12월 23일에 원 UI 3.0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11도 함께 적용이 되었죠. 삼성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발표 시에 3번의 메이저 업데이트를 보증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메이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정말 3번의 메이저 업데이트가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개발자 옵션에서 화면 재생률 표시를 사용하면 평상시 화면 재생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실제 120Hz가 적용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갤럭시 S20 울트라의 경우 LTPO라는 가변 주사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주사율을 조절합니다. 일단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용할 때는 지금 이렇게 120Hz가 적용이 되고 화면에서 손을 떼고 조금 있으면 60Hz로 다운시킵니다. 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주사율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본 것은 60Hz와 120Hz 이 두 가지 뿐이었고요. 그리고 편한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이렇게 앱이 없는 곳을 두 번 두드리면 화면이 꺼지는 노크오프 기능입니다. 빨리 좀 넣어줬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추가되어서 다행이고요. 이 기능은 LG 스마트폰에는 아주 예전부터 적용되었던 기능이라서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위젯 기능을 이제는 웹별로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빈 공간을 눌러서 위젯 전체를 보면서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웹을 눌러서 위젯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초음파식 지문 센서는 잘 되지만 가끔 물기나 땀이 촉촉한 상태에서는 인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하나 팁을 드리면 얼굴 인식을 병행하면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얼굴 인식의 보안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정에서 지금 이렇게 빠른 인식은 꺼주시고요. 그리고 눈 뜨고 있을 때만 인식하는 것으로 ON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G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원활하지 않은 통신 때문에 짜증이 나실 겁니다. 밀리미터파 웨이브의 주파수인 28GHz 기지국 도입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원래는 작년이죠. 2020년 말부터 28GHz 기지국이 어느 정도 갖춰질 예정이었지만 서브6 기지국도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회의적인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트 20 울트라에는 밀리미터파 웨이브를 잡을 수 있는 통신 모듈조차 없기 때문에 28GHz 기지국이 갖춰지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현실이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5G에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GHz 서비스가 시행되고 나서 가입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긱벤치를 돌려봤는데요. 싱글 코어 점수가 968점이 나왔는데요. 갤럭시 S20 울트라보다도 거의 150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도 갤럭시 S20 울트라보다 거의 600포인트 높게 나왔고요. 자, 하지만 연속으로 여러 번 돌리면 싱글코어 점수는 최저 758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멀티코어 성능은 최저 2789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냉각 성능이 좋지 않다는 말이고요. 냉각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발열이 심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능을 다운시키는 스로틀링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120Hz를 지원해 줘야 하는 게임을 60Hz로 주사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은 S펜입니다. S펜은 전작 대비 수납 방향이 여기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요. 자꾸 사용하니까 익숙해져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 S펜의 가장 편한 점은 지금 이렇게 꺼진 화면 메모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능은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120Hz 화면 주사율과 9ms의 줄어든 지연 시간 때문에 정말 부드럽고 이질감 없는 필기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필기할 때 음성을 함께 녹음할 수 있어서 강의를 들을 때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마치 노래방 기기처럼
자막이 채워지네요.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음성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죠. 바로 제스처 기능인데요. 전작에 비해서 추가된 것은 디바이스 액션이라고 해서 홈으로 가기, 최근 실행한 웹, 뒤로 가기 등을 제스처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제스처를 다른 기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원래 S펜의 필기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 별도로 구매한 S펜이 있다면, 그러니까 라미펜이나 이 제품처럼 사은품으로 받은 S펜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용하면 이렇게 터치가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박혀있는 S펜을 빼야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기존 S펜을 빼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용한 기능에서 S펜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S펜 여러 개 사용 가능을 ON 하시면 이렇게 기존의 S펜을 빼지 않고도 다른 S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S펜 로고가 계속 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율이 올라가는 것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는 메인 광각이 108메가픽셀이고 밝기는 f1.8입니다. 망원은 12메가픽셀이고 밝기는 f3.0이고요. OIS는 메인 광각과 망원을 지원합니다. 초광각은 12메가픽셀이고 밝기는 f2.2입니다. 자, 메인 광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구름이나 나무들의 색감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08메가픽셀로 찍으려면 굳이 설정으로 가지 않아도 여기 상단에 108메가라고 적혀 있죠. 3대4. 이것을 누르면 108메가픽셀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500 광학 중입니다. 확대를 조금 해도 화질이 깨지는 일이 거의 없고요. 다음은 초광각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OIS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면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촬영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은 광학적인 손떨방인 OIS와 소프트웨어로 손떨림을 보정해주는 기능인 여기 슈퍼스테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8K 화질의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데요. 여기 상단에 9:16 8K라고 있는데 이것을 눌러주시면 8K 동영상을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24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고 슈퍼 스테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슈퍼 스테디 기능을 누르면 8K가 해제되고요. 자, 이 영상은 8K로 찍은 사진입니다. 왜곡 현상이 조금 있죠. 화면이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하다는 말입니다. 동영상은 되도록이면 4K 정도로만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물론 야간 모드로 찍은 사진입니다. 밝기는 밝은데 선해도가 좋지 않죠. 이 사진은 달을 찍은 사진인데요. 50배 줌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어느 정도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다음은 스피커인데요. 하단 스피커와 상단의 리시버 겸 스피커가 총 2개가 탑재되어 있어서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자, 잠시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작인 노트 10보다는 확실히 좋고요. 갤럭시 S20보다도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하단 스피커의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스피커를 이렇게 가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스피커를 가리기 때문에 소리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손떨림도 조금씩 있고요. 자,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배터리는 하루 종일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4500mAh의 용량 때문에 사용시간은 꽤 긴 편에 속합니다.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만 45W 초고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는 지원해 줬는데 이 부분은 다운그레이드 된 부분이고요. 게다가 올해 출시된 갤럭시 S21은 충전기와 이어폰이 빠져서 출시되었죠. 제가 8월 달부터 사용해서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사용해 봤는데요. 저는 영상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쇼핑 웹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연속으로 5시간 정도 볼 때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조금씩 보는 편입니다. 총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사용했을 때 배터리가 20% 정도는 남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충전하지 않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5에서 6시간 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지금 여기 사용량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원 UI 3.0으로 업데이트하고 나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버그가 조금 있네요. 노트 20 울트라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7일치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가 되지 않는 거 보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버그 같고요. 자, 그리고 충전은 기본 충전기인 25W로 충전을 하면 10% 내외에서 1시간 내외로 완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68%에서 36분 후에 충전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25W 초고속 충전으로 하는 거고요. 자, 무선 충전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거의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69%인데 54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2시간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맨 처음 개봉기 때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S20 울트라에 비해서 100배 줌 또 50배 줌으로 줄어들었고 배터리 용량도 5000mAh에서 4500mAh로 줄었죠. 거기에 스피커와 S펜 위치를 바꾸는 무리수와 후면 카메라의 습기 문제까지 터지면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개선이 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S20 울트라의 초점 문제도 레이저 오토포커스를 적용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었고요. 후면 카메라의 습기 문제는 커질 줄 알았는데 일부 기기에서만의 문제 정도로만 알려지면서 지금 현재는 그 말이 속 들어갔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2 때문에 글로벌은 물론 국내 시장도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S21 울트라가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도 많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니 출시되는 것을 지켜보고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1의 AP가 내수향이 엑시노스 2100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